옛날 옛적에 정글에 혼자 살던 용감한 소년이 있었어. 이 용감한 소년의 이름은 바로 모글리였지. 어느 날 모글리가 깊은 숲속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연히 황금빛 빛을 발견하게 되었어. 소년이 황금빛 빛을 주우려고 보니 그건 바로 먼지가 잔뜩 쌓인 오래된 지도였어. 보물지도네? 우와! 모글리는 그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보물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되었지. 다른 한편 골딜락스는 자신의 정원에서 꽃으로 왕관을 만들려고 서성이고 있었단다. 그녀가 분홍빛 꽃에서 붉은 꽃을 향해 즐겁게 달리는 동안 작은 나비 한 마리가 그녀를 따라다녔어.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꽃을 따느라 정글 깊은 곳까지 와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지 뭐야.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바위 위에 앉아 울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정글 소년 모글리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 모글리는 소년을 보고 무슨 일이니?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 그게 말이지. 꽃으로 왕관을 만들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지 뭐야. 어떡해? 모글리는 골딜락스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어. 나는 정글에서 자랐어. 그래서 이곳을 아주 잘 알지.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골딜락스는 모글리가 정글에서 자랐다는 말에 무척 놀랐어. 근데 손에 있는 그건 뭐야? 소녀는 모글리에게 물었어. 정글 소녀는 신비한 보물지도라고 말하고는 소녀가 원한다면 함께 가자고 말했어. 골딜락스도 모글리의 이 신나는 모험에 함께하기로 하고 지도를 따라 가기로 했지. 숲을 지나가던 소년과 소녀는 깊은 강을 건너야 했어. 그래서 모글리는 나뭇가지로 다리를 만들어서 골딜락스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도왔지. 잠시 후 둘은 어떤 동굴 입구에 다다랐어. 동굴 입구에는 어떤 이상한 표시가 있었는데 모글리는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지도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자. 동굴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혹시나 길을 잃을까봐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어. 둘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골딜락스는 갑자기 발밑에서 돌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모글리가 골딜락스를 붙잡고 끌어당기자 갑자기 땅이 열리더니 모글리의 발목이 잡아당겨지며 거꾸로 매달려 있게 되었지 뭐야. 안 돼! 골딜락스! 내가 갇혔어! 골딜락스는 밧줄이 놓여있는 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바퀴를 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소녀는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최대한 있는 힘껏 막대기를 쳤지. 그렇게 해서 막대기가 부러지자 톱니바퀴가 멈췄고 모글리는 천천히 땅에 내려올 수 있게 됐단다. 해냈어! 모글리! 예! 너 정말 대단해, 골딜락스. 너 정말 멋져. 그들은 함께 또다시 길을 떠났어. 마침내 동굴 속 깊은 곳에서 보물의 방을 발견하게 됐지. 그리고 거기서 보물 상자를 찾아낼 수 있었어. 상자를 열자 금은보화 대신 서로 연결된 두 개의 팔찌를 발견했어. 모글리는 그 팔찌를 풀어서 자신의 친구인 골딜락스에게 하나를 선물했지. 여기에 우정이라고 써있네. 내 거엔 믿음이라고 쓰여있어. 두 친구는 하나로 힘을 합쳐서 동굴에서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진짜 보물을 찾아냈어. 모글리는 약속한 대로 골딜락스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단다. 함께 하기로 한 그들의 선택으로 시작된 우정은 믿음 덕분에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어. 숲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던 어느 날 작은 꼬마 채피와 단짝 친구 곰이 입으로 땅바닥에 있는 나뭇잎을 후후 불면서 놀고 있었어요. 오! 내가 이겼다! 이겼어! 잠깐만, 친구야. 나뭇잎들이 옆으로 날아오르긴 하는데 같은 자리에 떨어지는 것 같아. 봐봐. 맞아. 좋아,
그럼 우리 둘 다 이겼네? 맞아! 트와트! 채피는 그렇게 곰친구와 노는 걸 좋아했어요. 배가 고파지면 함께 채피의 부모님께 가곤 했죠. 그리고는 맛있는 숲속 과일을 함께 먹었어요. 왜냐하면 채피의 가족들은 수세기 동안 숲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기린이나 사자가 그들의 이웃이었어요. 숲의 나무를 안아주는 날도 있었는데 그날 꼬마 채피는 숲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크고 작은 나무를 볼 때마다 꼭 껴안아주던 채피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꼬마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너한테 숲과 바람의 인사를 한 거야. 너 누구야? 호는 무슨 뜻이야? 여긴 다 우리 집이야. 여기서는 호이라고 인사해. 호이! 너 이 숲속에 산다고? 응, 내 이름은 채피야. 네 이름은 뭐니? 코코야. 근데 난 내 이름이 너무 싫어. 코코? 너무 예쁜걸? 이 숲의 말로 코코는 별이 빛나는 밤이란 뜻이야. 정말? 그럼 내 이름도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요정이라는 뜻인걸?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요정아, 난 길을 잃었어. 가족들이랑 숲에서 여행하고 있었는데 다들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다들 날 찾으려고 사방으로 다닐 텐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와키 쿠키. 뭐? 물론이란 뜻이야. 당연히 도와주지 친구. 나보다 이 숲 표현을 잘하는 사람 없을걸? 채피와 코코는 나무로 빽빽한 숲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발 없이 어떻게 걷는 거야? 발 안 아프니? 신발? 그게 뭔데? 내가 신은 거 같은 거. 발에 가시 같은 게 박히지 않게 해줘. 아하, 파카파카스를 말하는 거 같은데? 우리 숲속의 사람들은 파카파카스를 안 신어. 특히 나무를 보호해줘야 하는 날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발은 땅에 가장 친한 친구거든. 코코는 새 친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채피처럼 코코 역시 신발을 신지 않고 걷기 시작했죠. 그러다 잠시 후 검은 표범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 뭐예요. 으아! 검은 표범이야! 도망가자, 어서! 코코가 무서워하며 나무를 기어오르려고 하자 채피가 앞에서 낄낄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채피? 도망쳐! 너 그러다가 잡힌다! 채피는 검은 표범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귓속말을 했죠. 채피는 검은 표범을 안아주더니 등 뒤에 올라탔어요. 코코는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검은 표범 문화는 우릴 도와줄 거야, 코코. 네 가족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걸? 코코는 검은 표범 문화에게 겁없이 다가갔어요. 문화는 코코의 뺨에 뽀뽀했죠. 난 달릴 테니 멈추고 싶을 땐 파쿠나라고 외치렴. 채피와 코코를 등에 태우고 검은 표범은 빨리 달렸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바람이 불어 지나가던 벌레가 거꾸로 뒤집힐 정도였죠. 그때 채피의 예리한 귀에 멜로디가 들렸어요. 검은 표범 문화는 담쟁이 동물로 가득한 숲길을 가고 있었어요. 파이파이를 들었어.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좋겠어. 파쿠나! 검은 표범은 천천히 멈췄어요. 파이파이가 무슨 뜻이야? 쉬. 파이파이는 멜로디라는 뜻의 숲의 말이야. 채피와 코코가 조용히 걷고 있을 무렵 그들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이건 맞아, 곰이야. 아니, 이건 내 하모니카야. 하모니카? 그게 뭔데?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말이야. 이걸로 음악을 연주했던 거야. 그러니까 파이파이 말이야. 우리 가족이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채피. 채피는 그 커다란 곰에게 가서 이 하모니카를 어디서 찾았는지 물어봤어요. 곰은 습지에서 오는 길에 주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파티로 가야 돼, 코코. 어서. 뭐라고?
숲의 언어를 좀 배우는 게 좋겠는걸? 채피와 코코는 조용히 검은 표범에게 올라타서 습지로 향했어요. 숲의 말로는 바티바티라고 부르는 곳으로요. 잠시 후 코코는 자신의 부모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도와줘요.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누가 좀 도와줘요. 엄마 아빠 목소리야. 어서 서둘러야겠어. 검은 표범 문화는 습지 가까이에 그들을 데려다 주었어요. 코코의 엄마와 아빠가 정말 그곳에 계셨죠. 하지만 늪에 빠져 계셨어요. 엄마! 아빠! 코코! 안돼 코코! 네 뒤에 검은 표범이 있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채피는 나무 꼭대기에서 궁금해서 구경하고 있던 원숭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미미, 나한테 긴 마파야 좀 던져줄 수 있니? 길고 튼튼한 밧줄을 내어달라고 말했어요. 마파야가 무슨 뜻인 거니? 원숭이는 정말로 튼튼한 밧줄을 채피에게 줬어요. 검은 표범 문화, 채피, 코코는 그 줄의 끝을 잡고 다른 한쪽은 늪에 빠진 코코의 가족에게 던져주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한 그들은 마침내 코코의 부모님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코코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안겼어요. 엄마 아빠를 영영 못 보낼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한편 코코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 채피도 정말 뿌듯했어요.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을 우리한테도 소개해주지 않을래, 코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요정이에요. 동물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심지어 숲의 말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널 만나서 행복했어. 우리 언젠가 다시 또 만나자. 다음엔 파카파카 씻는 거 잊지 마, 친구. 채피는 검은 표범 문화를 타고 떠났어요. 안녕, 코코. 별이 반짝이는 밤. 코코는 가족들과 숲을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이 숲의 마법에 빠진 것 같았죠. 코코는 집에 도착하자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배운 숲의 말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말을 배운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헐. 옛날 어느 숲 근처에 금발머리 소녀가 살았어요. 이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도 역시 금발의 소녀였죠. 그녀는 누구나 반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말썽을 피워 말썽꾸러기 소녀이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놀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두어야 했지요. 얘야,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뒷마당에서 놀려무나. 깊은 숲속엔 곰가족이 사는 판잣집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아빠곰, 중간 크기의 엄마곰, 그리고 아기곰이 살았어요. 엄마곰은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죽은 너무 뜨거웠죠? 엄마,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곰, 아빠곰, 그리고 아기곰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도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놀자니 무척 지루했어요.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죠. 산책인데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피곤해진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꽃, 숲, 나무들까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소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곰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아기곰이 나뭇가지에 있는 벌집을 보았어요. 정말 큰 벌집이야. 분명히 꿀로 가득할 거야.
아빠, 우리 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들아. 그건 벌들 거잖니. 또 그들의 집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는 아주 오랫동안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소녀는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피곤해서 울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걸었어요.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고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곰가족의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갔어요. 주변을 걷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3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이번엔 세게 노크하다가 문을 열었죠. 금발의 소녀는 즐거워하며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녀는 안으로 향했고 바로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큰 그릇, 보통 그릇, 그리고 작은 죽그릇이 3개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소녀는 가장 큰 그릇에 죽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스푼을 입에 대어 보았더니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거죠. 소녀는 즉시 보통 그릇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가워서 역시 먹고 싶지 않았죠. 너무 차가워. 마침내 가장 작은 그릇에 스푼을 담궜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네. 완전히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있던 죽을 모두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어 치운 그녀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잠시 벽난로 앞에 있는 세 의자 중 한 곳에 앉아 쉬고 싶었죠. 소녀는 가장 큰 의자, 보통 사이즈의 의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자, 이렇게 3개 중에 가장 먼저 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오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엔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편한 게 딱 소녀의 사이즈였어요. 그때 갑자기 의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어요. 금발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3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보통, 그리고 작은 사이즈였죠. 먼저 큰 침대에 누웠는데 그녀에게 너무 크고 또 딱딱했어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이즈보다는 아주 조금 컸고 또 너무 푹신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3번째 침대에 누웠죠. 소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였고 더없이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소녀가 잠이 든 사이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왔고 엄마 곰은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어요. 아기 곰은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곰은 그릇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죽맛을 본 것 같은데? 엄마 곰도 그녀의 그릇을 보았어요. 제 죽도 맛을 봤나 봐요. 아기 곰은 자기 그릇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오트밀 죽도 맛을 봤나 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들은 모두 일어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 앞에 의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이것 봐.
의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곰 역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 의자에도 앉은 것 같네요. 좀 전처럼 아기 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의자 좀 보세요. 부서져 있어요. 곰 가족은 그들의 침실로 가봤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제 침대에도 누웠었나 봐요. 제 침대에도 누웠어요.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아빠 곰은 아기 곰의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천천히 그는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곰의 울음소리에 깬 금발의 소녀는 눈앞에 있는 3마리 곰을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워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소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달렸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아 나선 부모님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니?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어디 갈 때는 꼭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주 친절하고 또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옛날에 아들과 함께 사는 가난한 과부가 살았어요. 너무나 게으른 소년이었던 아들 잭은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난했어요.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요.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더구나 더 이상 소에게 줄 먹이도 없었던 그들은 그들의 젖소를 팔아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잭의 엄마는 아들에게 시장에 소를 데리고 나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먹을 것 좀 사라고 했죠. 그렇게 잭이 시장으로 가는데 이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노인은 잭의 소를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 얘야. 만약 네가 이 소를 준다면 대신에 내가 아주 귀중한 것을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잭은 무척 신이 났어요. 그 노인은 주머니에서 콩알 5개를 꺼냈죠. 콩을요? 하지만 이건 요술콩이라네. 처음에는 물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계속 우겼죠. 이봐, 자넨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 같은데 이 요술콩을 받게나.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한번 믿어봐. 잭은 그 노인의 말을 믿고 그에게 그 요술콩 대신 젖소를 주었어요. 그렇게 소와 콩을 바꾼 것이 행복했던 잭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제가 뭘 받아왔는지 보세요. 무척 신나 보이는 잭을 보자 엄마는 젖소를 잘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잭이 보여준 것은 고작 콩알이었죠. 엄마는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원에 그 콩알을 던지고 나서 잭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는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오늘 저녁도 없을 거야.
아침이 되자 잭은 창밖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잭은 방 창문에서 정말로 빨리 자란 줄기를 보게 된 거죠. 나무도 아니고 커다란 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요술콩 줄기였죠. 잭은 창문에서 커다란 콩나무로 점프했어요. 나뭇잎과 꼬인 덩굴을 사다리처럼 사용하여 콩나무를 기어 올라갔지요. 잠시 후 그는 모든 것이 훨씬 커 보이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꽃으로 가득한 길을 보았는데 그 끝엔 큰 집이 있었어요. 잭은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어떤 여자 거인이 대답했어요. 혹시 뭐 먹을 게 있으신가고요? 그럼,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가야 해. 남편은 어린아이 먹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당연히 잭은 조금 무서웠지만 또 배고프기도 했어요. 그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죠. 그런데 밖에서 은근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 여자 거인은 잭을 불러 말했어요. 야, 얼른 오븐 속에 들어가 숨거라. 잭은 바로 오븐에 가서 숨었어요. 그 거인은 키친으로 들어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린아이 냄새가 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제 고양이한테 준 고기 냄새를 맡은 거겠죠. 저녁 식사를 마친 그는 그의 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는 금 세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잭은 오븐에서 나왔죠. 그리고는 그 금가방을 챙겼어요. 그는 요술콩나무 아래로 그 가방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콩나무를 잡고 아래로 내려갔죠. 좀 전에 던졌던 금가방을 찾았고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금을 본 잭의 엄마는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또 배고프지도 않았죠.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에게 있던 금은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콩나무에 올라 그 거인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 거인의 부인은 이번에는 그를 조금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지난번에 네가 왔을 때 우린 금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 소년이 불쌍해서 또 안으로 들였어요. 오래지 않아 거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거인의 노래를 들은 잭은 오븐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거인은 식사를 마치고 부인에게 치킨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부인이 가져온 닭을 보자 그는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그 닭이 황금알을 낳았고 잭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리곤 그 거인이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을 때 잭은 오븐에서 나와 닭을 가져갔죠. 그는 콩나무로 바로 내려갔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잭과 엄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잭은 다시 한번 그 행운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콩나무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거인의 아내를 보지 못하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는 큰 냄비 안에 숨었어요. 얼마 뒤 그 거인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번엔 그 거인의 부인이 잭을 잡기로 결심했어요. 근처에 아이가 있다면 분명 5분 안에 있을 거야. 잭이 다른 곳에 숨은 것을 몰랐던 거죠. 그 거인과 부인은 아이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집안 곳곳을 아무리 뒤져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저녁 식사 후 그 거인은 테이블 위에 황금 하프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연주하라고 명령했어요. 하프가 연주를 마치자 거인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 잭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 그는 자고 있는 거인의 무릎으로 올라가 테이블로 점프한 뒤 하프에게 갔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와줘요. 하프가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잭은 하프를 등에 메고 테이블로 점프했어요. 그때 거인이 깨어나 그를 쫓기 시작했죠. 잭은 콩나물을 잡고 최대한 빠르게 미끄러지며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거인이 따라왔어요. 집에 돌아온 잭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빨리요. 도끼 좀 갖다 주세요. 그들은 함께 그 콩나물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콩나무와 거인이 큰 소리를 내며 땅 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살았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그들은 이제 안전했지만 잭은 저지른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커져버린 욕심 때문에 그는 거의 삶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부터 잭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맞아요. 황금알을 낳는 닭도 그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날 이후 잭과 엄마는 다시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살았어요. 그 가족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젠, 마이클, 그리고 웬디였죠. 웬디는 항상 엄마에게 피터팬이 그녀의 방에서 어떻게 플룻을 연주하는지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는 항상 상상 속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딸아이의 방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웬디가 피터팬이 항상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은 나가시고 아이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피터팬이 조용히 들어와 떨어뜨리고 간 나뭇잎을 찾으러 왔지 뭐예요. 그때 웬디가 잠에서 깼어요. 피터팬,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네가 진짜 있다는 걸 안 믿어줘. 웬디는 피터팬을 위해 숨겨두었던 나뭇잎을 돌려주었어요. 그녀는 피터팬이 좋았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의 옷을 꿰매주었어요. 웬디, 재미있고 놀라운 몸 이야기를 들려줄까? 난 모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바로 그때 피터팬의 요정 친구 팅커벨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설마 나를 빼놓고 모험을 하려는 거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웬디는 형제들을 깨웠어요. 그녀의 형제들은 무척 놀라워하며 피터팬과 팅커벨을 바라보았죠. 자, 날아갈 준비 됐어? 팅커벨이 요술가루를 뿌렸더니 그들이 공중으로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게 모두 집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단번에 네버랜드로 향했죠.
긴 여행 끝에 그들은 네버랜드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물론 그들도 있었고 인어공주, 야생동물, 인디언들, 해적들, 그리고 거리의 소년들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후크 선장도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적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피터팬은 그의 팔을 잘랐고 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그 팔을 먹어치워버렸어요. 악어가 시계도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에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후크 선장은 악어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를 항상 눈치챌 수 있었어요. 후크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피터팬과 아이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죠. 피터팬과 아이들이 대포를 피해 도망가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팅커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내가 후크 선장을 상대할게. 팅커벨은 웬디에게 질투가 나서 이참에 피터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죠. 핑계를 대고 그녀는 웬디를 언덕 뒤편에 두고는 젠과 마이크를 데리고 해변의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그 섬에 사는 거리의 아이들은 멀리서 웬디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다치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크 선장의 팔을 앗아갔던 악어가 나타났지 뭐예요. 후크 선장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쳤어요. 피터팬은 돌아오는 길에 다친 채 암석 옆에 쓰러져 있는 웬디를 발견했어요. 그는 무척 화가 났죠. 거리 아이들은 그들이 다치게 한 소녀가 바로 피터팬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무척 미안했어요. 내 친구들을 보살펴달라고 했잖아. 팅커벨도 무척 미안했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피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거리의 아이들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을 위해 멋진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들은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 아래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지요. 그리곤 피터팬은 그 집 앞을 지키곤 하였어요. 어느 날 그들이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해적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 족장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피터팬과 아이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해적들과 그들은 큰 전쟁을 치렀죠. 끝내 그들은 그 족장의 딸을 구해서 족장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이후 인디언, 피터팬, 그리고 거리 아이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족장은 피터팬의 부탁을 받고 최고의 훌륭한 2명의 남자들에게 친구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이것을 알게 된 후크 선장은 무척 화가 났죠. 언젠간 내가 너를 꼭 혼내주고 말 테다, 피터팬.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밤 웬디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은 그녀와 형제들이 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죠. 물론 그들이 함께 살면 좋겠지만 친구들을 위해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다시 긴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해적의 공격이 시작됐지 뭐예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 그들을 붙잡았어요. 피터팬은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병에 독을 붓고는 피터팬을 계속 자게 하기 위해 그것을 문 아래 두었어요. 피터팬은 하루를 꼬박 자고 말았어요. 그때 팅커벨이 들어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죠. 팅커벨과 피터팬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해적들의 본부인 행복한 바위에 도착하였지만 아무리 봐도 해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위의 반대편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웬디, 젠, 마이클, 그리고 거리 아이들까지 모두 묶여 있었고 후크 선장은 횃불을 붙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웬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지막 말은 너희 진짜 부모님이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일지도 몰라. 부모님들이 여기 계셨더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용기를 가지라고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선함이 이길 테니. 항상. 후크 선장은 웬디의 말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트로 데려가 큰 기둥에 묶었죠. 그 순간 피터팬과 팅커벨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도착했어요. 동시에 인디언들과 그의 족장 역시 돕기 위해 도착했죠. 피터팬은 무척 행복했고 덕분에 아이들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웬디에게 갈 차례였죠.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단 몇 명의 해적만 남아있는 후크 선장의 배에 올랐어요. 공격당할까봐 두려웠던 해적들은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죠. 이제 숨을 곳이 없어, 후크. 항복해.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후크 선장을 밀쳐내기 위해 돌진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소리였죠. 후크 선장이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니 악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도와줘! 눈 깜짝할 새 그는 배 반대편으로 달려가 점프한 뒤 최대한 빨리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배꼽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아이들이 그 후크 선장 배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선장은 피터팬이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피터 선장님. 항해를 하자. 소년들은 밧줄을 풀었고 돛이 바람에 날려 펼쳐졌어요. 팅커벨아, 우리를 멀리 보내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웬디와 젠 그리고 마이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했죠. 팅커벨이 요술 가루를 뿌리자 갑자기 배가 떠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웬디는 부모님께 피터팬, 팅커벨 그리고 네버랜드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네버랜드는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피터팬은 그들의 가장 좋은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